오늘의 어린이 책. 안녕하세요. 남윤정입니다. 성평등과 인권 그리고 다양성을 말하는 어린이 책을 추천하는 오늘의 어린이 책입니다. 노벨문학상을 배출한 나라에서 살고 있다는 게 자랑스러운 날들입니다. 한강 작가는 수상소감 전화 인터뷰에서 한국 문학을 읽으며 성장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의 어린이 책에서 추천하는 책들을 읽고 자란 어린이들이 다음 상을 수상하기를 바라며 오늘 방송 시작합니다. 다음 북클럽이 함께 만들고 있는 오늘의 어린이 책에 소개된 도서 목록에서 오늘도 4권의 책을 소개합니다. 오늘 소개할 책들은 자기 긍정의 책들인데요. 자기 긍정이란 자신을 사랑하고 또 존중하는 일을 말합니다. 자존감의 출발은 바로 자신을 긍정하는 힘일 건데요. 자신을 긍정하고 주체성을 지키는 인물과 서사에 대한 오늘의 질문은 이렇습니다. 인물이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자기 발견과 성장을 추구하나요? 네, 어린이는 다양한 경험과 모험 속에서 성장합니다. 그런데 여성 혹은 남성이라는 고정관념에 따라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자기다운 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렵겠죠. 각자의 개성에 따라 자유롭게 모험을 떠나며 자신을 발견해내는 그런 당당한 어린이 주인공을 오늘 소개합니다. 오늘 첫 번째 소개시켜드릴 책은 그림책이에요. 진정한 챔피언이라는 작품인데요. 레자 달반트 그림, 파얌 에브라히 글, 이상이 옮김, 2019년에 모레알 출판사에서 나왔고요. 이란 그림책입니다. 40쪽 정도 되는 그런 그림책이고요. 표지를 보니까 빨간색 소파에 소년이 앉아 있습니다. 러닝 셔츠만 입었네요. 그리고 그 소년의 뒤편에 사진들이 걸려 있습니다. 권투하는 사진, 메달을 목에 걸고 있는 사진, 또 가운데 진정한 챔피언 이렇게 써 있고 사진의 얼굴들이 다 닮았어요. 그리고 입 위에는 모두 점이 찍혀 있습니다. 한 집안 식구인데 소년하고는 참 안 닮았네요. 이 소파에 앉아있는 소년은 볼이 빨갛고 약간 소심해 보이는 그런 소년입니다. 뒷페이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넌 우리 집안 사람 모두의 자부심이 되어야 해. 트로피도 척척 받아오고 금메달도 주렁주렁 목에 걸어야 돼. 네, 이 소년에 대해서 아마 엄마, 아빠, 온 형님들 같은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속표지에는 진정한 챔피언 써 있고 메달이 걸려 있고요. 또 한 장을 넘기니까 페인트통 2개가 빨간 물감이 가득 든 페인트통 2개가 보입니다. 이 페인트통을 우리는 끝까지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내용을 조금만 읽어보겠습니다. 앞티는 몰레스키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몰레스키 집안 사람들은 모두가 스포츠 챔피언이었죠. 네, 그림은 앞틴이 손을 입에 이렇게 손가락을 입에 넣고 벽면에 가득 걸린 식구들이 막 트로피 받고 메달 걸고 한 사진들을 이렇게 멍하니 바라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위압적이고 그런 사진들인데 아마 이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자랑스러운 순간이었겠죠. 예, 한 페이지 더 넘기면 앞티는 다른 식구들과 아주 달랐어요. 운동을 잘하지도 못했고 챔피언이 되고 싶지도 않았어요. 심지어 다른 식구들처럼 입 위쪽에 점도 없었지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얼굴이 닮지 않았어요. 식구들은 코도 크고 인상도 좀 이렇게 굳세게 입을 꾹 담은 입 위에 점도 까만 점도 크게 있는데 앞티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식구들은 앞틴이 갓난아기 일 때부터 자기들처럼 훌륭한 운동선수가 되게끔 애썼어요. 네, 온 식구가 강보에 이렇게 아기 바구니에 든 앞틴을 바라보고 있어요.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지요. 앞틴, 넌 당연히 우리 집안 사람 모두의 자부심이 돼야 해. 트로피도 척척 받아오고 금메달도 주렁주렁 목에 걸어야 해. 진정한 몰레스키, 진정한 챔피언이 되어야 한다고. 이 몰레스키 집안의 이제 막내 아들쯤 되는 것 같은데, 예. 근데 보니까 그림의 앞티는 뒤에 그림을 감추고 있어요.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는 소년 같은데, 메달을 목에 건 아빠가 이제 앞틴에게 그렇게 씩씩해져라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장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한 페이지 넘기면 식탁이 나오고 앞틴과 아버지가 식사를 하고 있는데 앞틴은 채소를 좀 먹고 있고요. 아빠 앞에는 어마어마한 음식이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쓰여 있어요. 앞틴은 배워야 했어요. 진정한 챔피언은
아침밥을 어떻게 먹는지. 네. 앞틴하고 몰레스키 집안 사람들은 맞지만, 같은 집안 사람이지만, 닮지도 않았고, 앞틴은 운동을 좋아하지도 않아요. 가족 모두가 앞틴에게 먹고, 걷고, 자고 꿈꾸는 법까지 이 집안 사람답게 배우라, 이렇게 강요하지만, 앞틴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까요? 이 그림책은 앞틴의 대응을 마지막에 다루면서 끝이 나는 그런 그림책인데요. 여기서 주목할 거는 앞틴과 앞틴 아버지의 몸의 크기입니다. 아들에게 챔피언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아버지의 몸은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렇지만 또 자기가 그린 그림을 등 뒤로 숨기는 앞틴은 그림상으로는 아버지 팔뚝보다 작게 그려져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그런 압도적인 크기 차이는 사실 심리적인 두 사람의 존재감의 차이겠죠. 어른은 아이가 자기보다 조금 작은 상대라고 생각하지만 아이에게는 어른은 엄청나게 큰 존재입니다. 이런 차이를 그림에서 그렇게 극적으로 드러내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른의 사소한 행동이나 말 한마디가 아이에게 얼마나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는지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사실 우리도 누군가 나에게 이제 자기 기준을 강요하면 답답하고 속상하죠. 그래서 따라가 보려고 노력하기도 하지만 또 앞틴도 어쩌면 처음에는 따라서 이렇게 해보려고 했을 거예요. 하지만 사람은 모두 다르기 때문에 대응 방식도 달라지는 거죠. 다음 북클럽은 이 책에 대해서 이렇게 리뷰했습니다. 앞틴은 스포츠 챔피언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운동선수가 되는 데에는 통 관심이 없어요. 어른들의 강요와 바람에 주눅들기도 했지만 무조건 기대에 따르지 않고 자기만의 방식으로 식구들을 행복하게 해주고자 노력합니다. 앞틴을 진정한 챔피언으로 만들어준 자기만의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러니까 의문을,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 식으로 저희가 리뷰를 했는데 여기 보면은 그 마지막 장면에 반전인데요. 이 속표지에 등장했던 빨간 물감을 앞틴이 가져와서 그 벽 가득히 걸린 식구들의 그 운동하는 사진, 그 얼굴을 웃는 얼굴로 빨갛게 이렇게 입부분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걸 본 아빠가 깜짝 놀라는 장면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앞틴은 집안 사람 모두가 행복해졌다고 믿었어요. 모두들 자기를 자랑스러워하며 기뻐한다고 믿었지요. 이제 앞틴은 진정한 몰레스키 집안 사람이 되었어요. 어쨌든 그렇게 생각했답니다. 사실 그림을 보면 아빠는 앞틴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았어요. 아주 좀 화난 표정인데 앞틴은 스스로 생각한 걸 표현했기 때문에 아마 속이 후련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액자 속 사람들의 얼굴은 앞틴이 기대한 이상적인 모습이 됐지만 액자 밖의 아버지 얼굴은 달라지지 않은 거죠. 그게 현실인 거죠. 네. 하지만 그 행복은 뭔가 잘해서 특출난 데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거를 어린 앞틴만이 알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그림책을 작업한 저자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파얌 에브라히미라는 이란의 작가인데요. 어려서부터 글 쓰고 또 지금도 아이들과 함께 그렇게 글을 쓰고 있는 작가입니다.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그림책을 쓰고 또 번역했다고 해요. 또 그림을 그린 레자 달반드는 이란 사람이고요. 그래픽 디자인을 공부하고 여러 그림을 그렸는데 진정한 챔피언이라는 그림으로 2018년 볼로냐 아동 도서전에서 올해 일러스트레이터에 선정된 작가입니다. 이 작품을 보면은 이제 앞틴이 참 안쓰럽긴 하지만 그래도 가족에 휘둘리지 않고 자기 생각을 밀고 나가는 그런 용기의 박수를 보내게 되고 아이가 최고가 되기를 바라는 부모 또 자기 자신에게 충실한 아이를 아주 강렬하게 대비시킨 그런 작품이라서 한번 읽고 나면 기억에 많이 남는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인물이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자기 발견과 성장을 추구하나요? 어떠세요? 이런 주체성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 되는 작품인 것 같지 않으세요? 오늘 두 번째 소개시켜드릴 책은요. 그림책입니다. 할머니의 여름휴가. 안녕달. 그림 창비에서 2016년에 나왔고요. 56쪽에 되는 그런 그림책이에요. 일단 표지를 보니까 바닷가 그림이 시원하게 있고 할머니가 꽃무늬 수영복을 입은 할머니가 바닷가에 이렇게 수박을 들고 바닷가로 걸어가고 있는 거. 그 앞에는 강아지가 먼저 물로 막 뛰어가고 있네요. 뒷표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바닷소리를 들려드릴게요. 어느 날 할머니에게 찾아온 뜻밖의 여름휴가, 꿈결처럼 부드럽고 바닷바람처럼 시원한 여름 이야기. 예, 제목 그대로 할머니가 여름휴가 가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예, 면지에도 바닷가가 보이고요. 속표지를 보니까 할머니의 여름휴가라고 쓰여 있고 4컷 만화가 있습니다. 선풍기의 버튼인데 딸깍, 강풍 버튼이 안 되네, 고장이 났나? 할머니가 선풍기를 탕탕 치고 있는데 강풍 버튼이 안 돼요. 선풍기가 좀 고장이 난 것 같아요. 이게 아마 문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페이지를 넘기면 본문이 나타납니다. 할머니가 사시는 집 거실이 보이는데 마루 위에 앉아서 조그만 상에 이제 식사를 하시려고 밥, 국 이런 게 차려져 있고 강아지가 할할거리면서 옆에서 짖고 있어요. 그리고 할머니 앞에는 선풍기가 윙윙윙윙 하고 바람이 돌아가는데 영 바람이 시원치 않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고요. 마루가 활짝 열려 있고 멀리 아파트들이 보이는데 할머니 집은 아파트 같지는 않아요. 베란다 쪽에 화분들이 있고요. 벽에는 가족 사진이 걸려 있고 방 안쪽에 3단 서랍장 위에 이불이 놓여 있습니다. 그렇게 현대적으로 보이지 않는 그런 거실 풍경이네요. 한 페이지 넘기면 할머니가 혼자 계셨는데 띵동 하고 벨이 울렸어요. 띵동,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강아지가 먼저 뛰어가고 할머니도 반갑게 아주 확 웃으면서 할머니 입가가 쪼글쪼글한 그런 머리도 하얗고 그런 할머니인데 반갑게 나갑니다. 다음 페이지 넘기니까 아이고 우리 손주 할머니 그리고 반겨 맞고 있어요. 문이 열린 풍경을 보니까 이것은 아마 무슨 빌라 같은 곳 연립주택의 옥탑방 같아요. 할머니가 사는 집 위층에는 그 장독도 보이고요. 끝에는 딸로 보이는데 딸이 이렇게 비닐봉지에 뭔가를 사들고 왔습니다. 할머니 저 바다 갔다 왔어요. 그래 까맣게 탔구나. 엄마 할머니랑 또 가요. 할머니는 힘들어서 못 가신다니까. 할머니 그럼? 네, 이런 장면이 보이는데 할머니 얼굴은 하얗고 손자하고 딸 얼굴은 까무잡잡해요. 근데 이제 손자가 오니까 할머니가 얼른 냉장고에서 요크루트 한 병을 꺼내가지고 손자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손자가 주머니에서 뭔가를 주섬주섬 꺼내서 할머니에게 건넵니다. 거기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바닷소리를 들려드릴게요. 뭘 드렸을까요? 예, 커다란 소라. 예, 소라를 할머니께 드렸어요. 그리고 귀에 대드립니다. 들려요 할머니? 이렇게 하니까 할머니가 표정이 아주 행복해지네요. 파도 소리도 들려요? 갈매기 소리는요? 그래 들리는구나. 개가 움직이는 소리는요? 모래성은 잘 있어요? 그래 다 잘 있구나. 할머니는 눈을 감고 바다 풍경을 상상하고 있습니다. 멀리 수평선이 보이고 모래성에 개가 막 기어다니는 그런 바다 그림이에요. 엄마는 집에 갈 준비를 합니다. 할머니 선물이에요. 더울 때 들으면 시원해질 거예요. 예, 소라를 손자가 할머니에게 드렸어요. 이제 다 가버리고 혼자 다시 그 거실에 앉아서 윙윙거리는 선풍기 옆에 두고 텔레비전을 봅니다. 텔레비전에는 바다 풍경, 해수욕장 풍경이 나오고 있어요. 그냥 혼자 좀 쓸쓸해 보이는 뒷모습인데 바람 한 점 없는 오후입니다. 라는 다음 페이지에는 바닥에 손자가 두고 간 그런 소라가 있는데 거기서 조그만 개가 부스럭부스럭 하면서 나오고 있고요. 개가, 개 이름이 메리인데 메리가 으르릉 거리면서 개를 보고 짖고 있습니다. 이 손자 주머니에서 나온 소라에서 살아있는 개가 나왔다는 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여기서부터 이 그림책의 판타지 세계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여름날에 바닷가에 다녀온 손자가 혼자 사는 할머니를 찾아오고 또 할머니에게 바닷소리를 들리는 소라를 선물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되고요. 이 개를 따라 할머니가 소라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드넓은 아주 조용한 바닷가에서 강아지 메리와 여름 휴가를 즐기고 집으로 돌아오는 그런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현실과 환상, 현실은 정말 현실 같고 또 환상은 그냥 환상인 그런 그림이 자유롭게 전혀 거리낌 없이 넘나드는 그런 태연자약한 그런 상상력이 아주 돋보이는 안녕달 작가 특유의 이야기이고요.
전체적으로 탁 트였고 아주 색감이 맑아요. 그래서 이 비추빛 바다나 고운 모래톱 장면 같은 거는 정말 현실감이 나고요. 손자에게 받은 소라로 인해서 생긴 어떤 휴식과 이런 순간들이 아주 청량감을 그렇게 주는 그런 그림책입니다. 옥탑방에 할머니가 혼자 사시고 메리와 함께 이렇게 좀 외로울 수도 있는데 어쩐지 이 그림책을 보면 조금 정겹게 그렇게 느껴지고요. 판타지로 들어가는 입구가 되는 게 강아지 메리로 인한 거. 어쩌면 메리와 손자 그리고 할머니가 서로 통했던 게 아닐까. 이 더운 여름에 혼자 이렇게 지낸 할머니를 위해서 이런 선물을 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 안녕달의 그림은 캐릭터와 배경이 어느 그림책에서든지 아주 조물조물 살아 움직이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이렇게 한참씩 들여다보는 그런 즐거움이 있어요. 장면 하나, 표정 하나, 거기에 이제 작게 쓰인 글자 하나까지 이야기가 이렇게 흘러나오는 그런 그림책입니다. 이 책을 다음 북클럽은 이렇게 리뷰했습니다. 진취적이고 자립적인 태도로 노년의 삶을 누리는 여성이 등장하는 그림책입니다. 주인공 할머니는 스스로 고장난 선풍기를 고치고 꽃무늬 수영복을 챙겨서 자기 자신을 위한 휴가를 떠납니다. 가족을 위해서 자신의 욕망을 뒤로 감추는 옛 이야기 속의 희생적인 어머니상과는 대조적입니다. 환상적인 휴가지의 선물가게에서 어린 시절 상상 친구인 빨간머리 앤이 등장하는 장면에 이르면 할머니의 꿈은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리뷰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그 할머니하고 메리가 바닷가에 나란히 앉아있는 장면이 있거든요. 뒤에 파라솔이 있고 거기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시원한 바닷바람을 느꼈습니다. 이 장면이 정말 할머니 마음에 있는 어떤 좀 답답함을 모두 날려버리는 그런 장면 같아서 굉장히 좋아하고요. 앞부분에 이제 4컷 만화의 강풍 버튼이 고장난 선풍기가 등장하는데 할머니가 그 바닷가 선물 가게에서 그 선물을 가져와요. 소라 그 스위치라는 거. 그래서 그걸로 직접 그 선풍기를 수리하게 되거든요. 이런 것도 굉장히 재미있는 설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할머니를 돌본 게 강아지 혹은 뭐 소라였다는 게 조금 뭐 가슴 아플 수도 있지만 할머니 삶이 워낙 떳떳하고 아주 주체적이어서 그런 마음이 거의 들지 않는 그런 그림책이었습니다. 어쩌면 불편한 할머니에게 휴가를 보내드리고 싶은 그 손자의 마음, 그게 할머니한테까지 이어져서 좀 소외된 이들을 생각하는 마음을 이렇게 불러일으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듭니다. 이 작품을 작업한 안녕달 작가는 시각 디자인을 공부한 작가고요.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해서 많은 그 팬들을 거느리고 있는 그런 작가 중에 한 명입니다. 뭐 수박 수영장, 당근 할머니 이런 유명한 작품들이 있고요. 지금도 활발하게 작품 활동을 하고 있어서 신작이 나오면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할머니 얼굴이 끝에 이르면 검게 타버리거든요. 앞부분에 하얗게 나오다가. 그러니까 이게 판타지임에도 정말 할머니가 정말 바다로 다녀왔나 싶게 어떤 현실감까지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그림을 보다 보면 바다 냄새 나는 방향제라든지 바닷바람 스위치를 파는 그런 기념품 가게라든지 이런 비현실적인 장치가 있음에도 아주 현실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감성이 풍부해지는 그런 그림책입니다. 이제 세 번째 책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이번엔 동화인데요. 나도 편식할 거야 라는 작품입니다. 유은실 작가가 쓰고 서른영 작가가 그린 사계절에서 2011년에 나온 동화예요. 56쪽 저학년 7, 8세 정도가 읽으면 좋은 그런 저학년 동화입니다. 표지에는 소녀가 여성 어린이가 이렇게 개구지게 생긴 얼굴로 막 웃으면서 양손에 먹을거리를 이렇게 포크에 찍어서 이렇게 들고 있으면서 너무나 활짝 기분 좋게 웃고 있습니다. 뒷면에는 여자 어린이하고 남자 어린이가 식탁에 앉아 있는데 엄마가 여자 어린이에게 음식을 놓아주니까 아이가 막 좋아하고 있는 굉장히 만화적인 그림이 굉장히 유머러스하게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나는 날마다 사랑받아요. 아무거나 잘 먹어서 사랑받아요. 엄마는 날마다 예쁜 우리 딸, 아무거나 잘 먹는 우리 딸 하고 칭찬해줘요. 그런데 이상해요. 엄마는 맛있는 장조림과 메추리알을 오빠한테만 줘요. 용 보약도 오빠한테만 줘요. 오빠가 편식증이라서 그렇대요.
그래서 결심했어요. 나도 편식하기로. 근데 아주 어린이다운 마음이 이렇게 물씬 느껴지는 그런 뒷표지 그림을 좀 읽어드렸는데요. 이 이야기는 편식하기로 결심하는 여자 어린이 이야기예요. 편식은 어려워, 급식은 맛있어, 보약은 힘이 나, 이런 소제목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주인공 여자 어린이 정희의 이야기예요. 이렇게 페이지를 쭉 펼쳐보면 그 만화투의 그림이 이 서른영 작가의 아주 재미난 그림 때문에 그림만 보고도 이 이야기가 정말 얼마나 재미있을까 이렇게 상상할 수 있게 합니다. 아무거나 잘 먹는다고 이렇게 주인공 정희에겐 장조림 안 주는 엄마가 나오는데 이건 좀 너무하죠. 오빠 혁이를 정희가 부러워하는 건 참 당연해 보입니다. 우리 생활에서 흔히 있을 법한 이야기를 아주 간결하고 능청스럽게, 또 무엇보다 문체가 아주 리듬감이 넘쳐서 읽는 즐거움이 있는 그런 탁월한 저학년 동화입니다. 또 그림도 말씀드렸듯이 아주 유머러스해서 읽는 재미를 2배로 크게 만들어주는 그런 동화입니다. 다음 북클럽은 이 책을 이렇게 리뷰했어요. 어른들은 편식하지 말라고 닥달하는 세상에 나는 편식하겠다고 굳게 결심하는 여자 어린이 이야기입니다. 편식하는 오빠에게 맛있는 반찬이며 보약이 쏟아지는 상황이 너무 억울해서 그런 거예요. 하지만 뭐든 너무 맛있어서 편식은 불가능합니다. 입맛 열려있는 사람이 시각도 열려있죠. 이 초긍정 여자아이가 세상을 더 열린 곳으로 만들 것입니다. 예, 다음 북클럽에서는 이렇게 리뷰했습니다. 유은실 작가는 원래 식품 영양학을 전공한 다음에 요리 가르치는 일도 했었대요. 그래서 아마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를 더 생각해냈을까 그런 생각도 했고요. 또 그 이후에 이제 글이 워낙 좋아서 글 쓰는 공부를 해서 2004년에 정식으로 동화 작가가 됐고요. 지금까지 라엘 린드그렌 선생님, 우리 집에 온 마구할미, 또 멀쩡한 이유정, 이런 등등 여러 작품을 썼고, 최근에는 순례주택이 아주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방송에서도 나의 독산동이라는 그림책에 글을 썼던 것을 이미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죠. 이 나도 편식할 거야가 아주 성공을 해서 이 작가님이 정의 이야기를 연작으로 계속 발표하고 있어요. 그래서 편식할 거야 다음에 예민할 거야, 망설일 거야, 따로 할 거야, 기억할 거야, 이렇게 개성 있는 정의의 어떤 성장담을 쓰고 있어서 계속 많은 독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저는 이런 걸 좀 좋아했어요. 19쪽에 보면 오빠한테도 이렇게 많이 준 적은 없었다. 엄마는 나를 사랑하나 보다. 오빠보다 더 사랑하나 보다. 마음이 맛있는 장조림으로 가득 찬 것 같았다. 하늘엔 커다란 장조림 구름이 둥둥 떠 있을 것 같았다. 정의의 마음이 좀 느껴지세요? 또 53쪽에는 내 약은 오빠 약보다 많다. 2배, 3배 많다. 엄마는 나를 사랑하나 보다. 오빠보다 2배, 3배 사랑하나 보다. 기분이 날아갈 것 같다. 나는 행복하다. 백밤 동안 만날 행복할 거다. 예. 이 정의 어린이의 이유 있는 질투인데 너무 귀엽게 이렇게 표현한 게 읽는 내내 즐거움을 느끼게 하는 그런 동화입니다. 긍정적인 정의의 마음이 전체 이야기에서 빛나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서른영 작가가 아주 단순한 선으로 또 아이들의 풍부한 표정, 또 밝은 색감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줘서, 그리고 이제 군데군데 콜라주도 되어 있고, 그래서 읽는 내내 즐겁습니다. 아무거나 잘 먹어서 건강하고 행복한 정의와 함께 편식 걱정을 날려버리는 그런 동화입니다. 네 번째, 오늘 마지막 책인데요. 욕 좀 하는 이유나라는 제목입니다. 제목부터 심상치 않죠? 류재양 글, 이덕화 그림. 의지섬 하우스에서 2019년에 나온 동화고요. 이 동화도 저학년 어린이에게 맞는 분량과 그렇습니다. 80쪽 정도 되는데요. 앞면에는 여자 어린이가 이거 욕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써 있어요. 깡그리, 똥 밟는 소리, 떼국물 꾀죄죄, 똥파리, 떼쟁이, 넓적 송장벌레, 석가래에 낀 이끼만도 못한 녀석, 이런 게 써 있고요. 되게 신선해. 이런 욕은 처음이야. 이런 만화 풍선이 달려있네요. 뒷표지에는 어떤 한 여학생에게, 이게 이제 소미와 유나인데요. 소미가 유나에게 묻습니다. 너 욕 좀 하지? 나한테 좀 가르쳐 줄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유나가 먹다가 뭘 푹 하고
이렇게 뿜어내는 그런 만화 장면이 뒷표지에 있습니다. 제목부터 이 어떤 만화적인 설정이 재미있을 그런 저학년 동화입니다. 특별한 의뢰, 쉬운 일이 아니야, 중대한 결심, 작전 계획을 짜다, 복수에 성공했지만, 이게 이제 목차예요. 그러니까 뭔가 두 여자 어린이가 어떤 작전을 벌이게 되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욕조많은 아이들의 당당하고 이유 있는 속 이야기. 이게 이 작품에 대한 홍보 문구입니다. 유재항 작가가 원래 어린이의 항변을, 이유 있는 항변을 굉장히 잘 담아내지요. 저희가 한번 소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거보다 좀 먼저 나온 작품이고요. 이야기는 영국에서 살다가 전학 온 호준이가 친구들한테 관심을 받으려고 욕을 아주 자주 합니다. 욕을 세게 하면 좀 눈길을 끄니까요. 근데 이런 욕 때문에 소미가 늘 속이 상해요. 그래서 반에서 그래도 좀 욕 좀 하는 것 같은 친구 유나에게 욕을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자기도 욕을 좀 배워서 호준이한테 한 방 퍼부어 주겠노라, 이런 아주 깜찍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유나는 이왕 하는 건데 창의적인 욕을 만들어주겠다 그래가지고 뭐 국어사전도 뒤지고 아주 열심히 욕을 만듭니다. 그래서 호준이하고 한판 겨루죠. 아주 기분 나쁜 말들을 막 쏟아낸 다음에 유나가 승리를 거둬요. 호준이가 펑 울음을 터뜨리죠. 근데 이게 이겼다고 좋은 게 아니라는 거를 그 다음 이야기가 아주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친구들하고 다툴 때 이렇게 거친 말을 써본 아이라면은 이 이야기에 공감하리라,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다음 북클럽은 이렇게 리뷰했습니다. 호준이의 거친 욕 때문에 속상한 소미는 유나에게 창의적인 욕을 가르쳐달라고 합니다. 국어사전을 들춰보면서 새로운 욕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한 유나는 드디어 호준이와 겨루어 호준이를 울리지요. 그런데 유나도 소미도 마음이 좋지 않은 건 무엇 때문일까요? 천방지축 같지만 속 깊은 유나, 관심을 얻기 위해 거친 행동을 불사했던 호준이, 여리고 생각 많은 소미 등 등장인물이 매우 입체적이고 생동감이 있는 동화입니다. 라고 소개했습니다. 이 글을 쓴 작가 류재항은 대학에서 국문학, 영문학 이렇게 배웠고요. 소설과 드라마를 쓰다가 지금은 어린이 논픽션, 동화, 또 청소년 소설까지 쓰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 전에 우리에게 펭귄이란 이런 작품을 소개했었죠. 북극으로 펭귄 만나러 가는 어린이 이야기였는데 여기도 어린이의 항변이 좀 담겨 있었어요. 이런 느낌들을 굉장히 잘 표현하는 작가입니다. 저는 이 책에서 국어사전 보고 이렇게 욕을 연구하는 유나, 좀 센 척하고 싶어하는 그런 유나하고 이렇게 둘이 대화하는 장면이 나와요. 24쪽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튜브만 봐도 그런 건, 그런데 갑자기 왜 여자애가 그런 욕은 써서 뭐하게? 태구의 말에 유나가 자세를 고쳐 팔짱을 끼고 섰다. 야, 욕하는데 여자 남자가 어디 있어? 욕 앞에서는 누구나 평등한 거야. 그래? 내가 몰라서 그런데 욕 자체가 불평등할 뿐이야. 태구는 유나의 말을 이해하지 못해 눈을 끔뻑거렸다.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잘 생각해봐. 욕에 대해 잘 생각해보면 알게 돼. 뭐 이렇게 그 두 친구의 그 대화만 보더라도 유나가 얼마나 속이 깊은지 우리가 좀 알 수 있겠죠? 이렇게 욕을 쓰던 친구 관계는 마지막에 이르면 소미야, 너를 함부로 대하고 내 기분을 상하게 한 내 사정을 내가 다 헤아릴 필요는 없어. 그 애가 힘든 일은 스스로 해결하고 극복해야 할 일이야. 왜 내가 화풀이 대상이 되고 욕을 먹어야 해? 그건 걔가 잘못한 거야. 그러니까 유나가 소미를 위로하는 거죠. 욕을 쓴 그 아이, 먼저 잘못을 저지른 사람의 사정을 먼저 헤아리려고 하지 말고 내가 화풀이 대상이 되면 안 된다라는 어떻게 보면은 좀 이유 있는, 누가 잘못했는지 좀 선명하게 이야기하는 그 유나의 깜찍한 모습이 드러나 있습니다. 욕 배틀을 해서라도 자존감을 찾고 싶었던 유나가 이제 욕을 연구하고 이런 어떤, 이게 좀 유치해 보이지만 또 아이들의 세계이고 어른들 세계도 사실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친구와의 일을 겪으면서 스스로 성장하는 그런 과정이 재미있게 전개되는 욕 좀 하는 이유나 아이들의 세계를 이해하는 데도 좋고 또 독서하는 과정 그 자체가 어른에게도 즐거움을 주는 그런 동화입니다. 네, 오늘 들고 온 4권의 어린이 책을 모두 소개했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도 새로운 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의 어린이 책,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